네, 198쪽이랑 199쪽 오늘 딱 두 쪽만 나갈 건데 이 두 쪽이 조금 어렵습니다. 199는 활용 문제라서 어렵고 198은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앞에 했던 부등식 내용에 비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기본적인 연립부등식 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다. 자, 198쪽 볼게요.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요 그림이 지금 해가 없는 그림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도록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거부터 요거부터 풀어보면 자, 이거 소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이항시키면 어떻게 될까, 소라? 마이너스 몇? 그쵸.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쵸? 자,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이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강혁이가 해볼게요. 여기서는 강혁아 x의 범위를 찾는 게 일단 목표니까 x하고 마이너스 2a는 어떻게 해버리면 돼? 이항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부등호 그대로 있을 거고 이쪽 뭐가 될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렇지. 그러면 2a를 먼저 쓸게요. 2a-4.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얘가 나왔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직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확실하잖아.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려. 2 한 다음에 자, 색칠도 돼 있고요. 이렇게 색칠돼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걸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고민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요걸 그릴 건데 요 2a-4라는 요 값이 이쪽에 찍혀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에 찍혀야 될까요? 우리 동주 생각에는 요 2a-4가 여기 찍혀야 될 것 같니? 여기 찍혀야 될 것 같니? 문제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려면 왼쪽 오른쪽 만약에 2a-4가 여기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는 2a-4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a-4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범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동주야, 지금 이 그림은 연립방정식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는 상황이니 없는 상황이니? 있죠? 여기 겹치는 부분 있잖아. 여기 겹치는 부분이 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해가 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도록 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 2a-4가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적어도 2보다 왼쪽에 여기에 2a-4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림이 돼줘야 되냐면 얘가 디디디디디디디디 가서 요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야 요쪽과 요쪽에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면서 해가 없어지겠지.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윤지야, 그러면 2a-4가 2보다 왼쪽에 찍혀야 된다는 거잖아. 그 말은 2a-4가 2보다 어때야 된다? 크기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왼쪽에 찍혀야 되니까 2a-4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 판단할 수 있겠죠?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보고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아, 이쪽이구나. 이쪽에 있다면 2보다 작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냥 작다 해서 끝나는지 아니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이제 고민거리예요.
여기에 등호를 넣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2a-4하고 2라는 숫자가 똑같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등호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은 2a-4하고 2하고 같아져도 괜찮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같아져도 괜찮냐. 만약에 2a-4하고 2하고 같아져도 괜찮다면 등호를 넣어야 되는 거고 같아지면 안 돼. 그러면 등호를 안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자, 아까 전에 그렸던 요 2a-4 요 범위를 2에다가 요렇게 올려놔 보는 겁니다. 딱 2에 맞춰서 딱 올려놔 봐요.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2a-4하고 2하고 똑같아진 상황을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성빈이가 봤을 때 이 상황은 지금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죠? 우리 저번에 그거 했잖아. 이 똑같은 지점에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갈 때 만약에 이렇게 둘 다 색칠이 돼 있으면 이때는 해가 어땠지? 있었죠. 요 숫자 하나가 해가 됐었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이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였지. 지금 상황이 그래요. 빨간색은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기가 파란색은 색칠이 돼 있고. 그럼 이건 해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럼 생각 잘해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게 해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이거 지금 해가 없는 상황이니까 2a-4를 2하고 같다라고 놨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a-4하고 2하고 같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에서 해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갖다 올려놔 보니까 해가 안 나오는 상황이야. 그죠? 그러면 2a-4가 2하고 같아도 괜찮구나.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넣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 빨간 이 범위가 여기는 지금 색칠이 안 돼 있는 그림이지만 만약에 여기 빨간 범위에도 색칠이 들어갔다면 여기 만약에 색칠이 들어갔다면 하영아 얘를 여기다 이렇게 포개 놨을 때 해가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생기겠지. 그럼 그렇게 되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럼 그때는 여기다 등호를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넣지 말아야 돼요.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 둘을 이렇게 포개나 보고 그러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과 맞나 맞지 않나 그걸 보고 등호를 넣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알겠죠? 마무리는 4 넘기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여가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3이죠. 3. 그쵸? A는 3. 자, 요렇게 푸는 건데 자, 지금 내가 설명한 문제랑 거의 90% 똑같은 문제가 그 바로 밑에 236번이거든요. 236번. 자, 지금 설명했던 거를 참고해서 23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풀이 과정 중에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수직선에서 우리는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꼭 그려서 풀어보세요. 자, 해보자. 당연히 이제 각각을 잘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은 4-x 그 다음에 여기 2x-2니까 넘기면은 마이너스 x를 1로 넘길게. 그럼 3x가 되고 여기는 6이 되니까요. x는 2보다 크다. 자, 이게 첫 번째 거 푼 결과고요. 두 번째 거 푼 결과는 넘기기만 하면 되네. 2x 이렇게 넘기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넘겨버리면 두 번째 식을 푼 결과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딱 얻어낸 다음에 가야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 그려요. 수직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수직선에다가 확실한 거 x가 2보다 크다 이거부터 그려놓으세요. 2 한 다음에 x가 이거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A의 위치를 생각하는 거죠. A의 위치.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가 이쪽에 찍힐지 이쪽에 찍힐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A를 여기다 찍어야 될까 여기다 찍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지? 가야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왼쪽에 A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A가 오른쪽에 있으면 해가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왼쪽에 A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해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A가 이쪽에 찍힌다는 거는 E보다 왼쪽에 찍히는 거니까 A는 E보다 어떤 거예요? 작죠. 그죠? 작다. 쓰세요. A가 E보다 작아. 여기까지 써놓으면 이제 거의 된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여기 밑에다가 등호를 넣어도 되는가 이것만 판단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등호를 넣어도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보라 그랬니? 포개해봐. 포개해봐. 이쪽에 있는 요 빨간색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2에다가 딱 올려놔 보는 겁니다. 자, 2에다가 딱 올려놨어. 이렇게 짱 올려놨어. 자, 이랬을 때 하영이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은 해가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어떤 상황? 정확하게 없죠. 그쵸? 두 개가 다 색칠이 돼야만 해가 있는 거지. 이건 지금 하나가 색칠 안 돼 있으니까 해가 없는 거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상황이 해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포개나 봤는데 해가 없잖아. 그러면 얘가 A가 2하고 같아져도 어때? 같아져선 안 되니? 아니면 같아져도 괜찮니? 괜찮은 거예요. 그죠? 여전히 해가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A하고 E하고 같아져도 괜찮아. 그 말은 요 밑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싹 넣어주시면 요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또 검증이 안 되잖아. 또 하나 더 풀어봐야지. 그치? 자, 요 문제 바로 밑에 거 237번. 7번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얘는 해를 갖도록입니다. 갖도록. 그죠? 그것만 달라졌어. 해를 갖도록이에요. 어디 가려고? 아, 종이 알았어. 해를 갖도록이니까 237번도 한번 이걸 참고해서 풀어봅시다. 237번에 답부터 얘기해주면 답은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입니다. 이겁니다. 가위 맞았니? 또 맞은 사람? 나왔어? 통도 나왔고. 또 이거 답 나온 사람? 소리 안 나왔어? 나왔어? 그래. 자, 요거는 지금 뭐 풀이 방법은 위의 문제랑 거의 똑같은데 해를 갖도록이에요. 해를 갖도록.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림은 이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가지고 해가 생기도록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또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자, 첫 번째 부등식은 양변에다가 서영아 양변에 6을 곱할게요. 양변에 6 곱하면 x-2 되고 오른쪽은 6이 곱해지면 2x가 될 거야. 맞니 서영아? 그럼 여기서 이걸 넘겨버릴게요. x를 이렇게 넘겨버릴게.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2만 남고요. x 1로 가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x만 남겠죠. 그죠? 첫 번째 거 풀면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분배 법칙하면 2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3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넘겨버리고 이거를 넘길게요. 여러분 지금 풀 때 보면 항상 나는 x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풀거든요. 그게 풀다 보면 편합니다. 그치? 이항시킬 때 무조건 x를 다 1로 넘겨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x를 어느 쪽으로 넘기든 상관없어. x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쪽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3x를 넘기지 말고 2x를 넘기는 게 편하다는 거지. 풀다 보면 자,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러면 2 더하기 a가 되겠고요. 부등호 그대로 2x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하고요. x가 2 플러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성빈아, 그럼 또 이 타이밍에 뭐가 필요해?
수직선이 필요해요. 수직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부터 그릴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하시고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 이 2 더하기 a라는 값이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죠? 하영이가 볼 때는 2 더하기 a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니까, 그지?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은 2 더하기 a가 오른쪽에 이렇게 딱 찍혀줘야, 그래야 x가 걔보다 작다잖아. x가 얘보다 작다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라는 것 자체가 범위야. 하영아,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다.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2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쓰셔야 되고요. 역시나 마지막 관문은 등호를 붙일 거니 말 거니입니다. 그죠? 등호를 붙일 거니 말 거니. 자, 여기다가 시킨 대로 해봐. 헷갈리면 올려놓으세요. 올려놔. 얘를 띠리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놔. 자, 이렇게 올려놨어. 그러면 지금의 그림은 성빈아, 해가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어요. 두 개가 다 뻥 뚫려 있죠? 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 여기가 뻥 뚫려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성빈아?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을 포함하겠다는 얘기니 포함하지 않겠다는 얘기니?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뜻이에요. 2를 포함한다는 뜻이지. 2까지 포함해서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 그림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x는 2보다 크니까 2라는 값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맞니?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왼쪽 범위도 그렇고 오른쪽 범위도 그렇고 둘 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포함했니? 안 했지. 그럼 겹치는 게 있니? 없죠. 겹치는 게 생기려면은 양쪽 방향이 전부 다 색칠이 돼야만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뻥 뚫려 있으면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둘 다 뻥 뚫려 있으니까 고민할 게 없지. 겹치는 거 없어요. 맞니? 그럼 이거는 지금 해가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어떤 상황? 없는 상황.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면은 이 빨간 애를 요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쵸?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등호를 넣어야 돼 빼야 돼? 빼야지. 그치? 빼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없어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2 넘기면 마이너스 4보다 a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제는 이해했길 바라고.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 238번 문제는요. 237번이나 236번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자, 238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238번은 자, 여기서는 조건이 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2개가 있으면 좋겠대. 2개. 그죠? 2개. 자, 일단 각각을 풀어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 풀어볼게요. 동주야, 분배법칙 해주세요. 부등호. 오케이. 자, 우리 아까 얘기해준 대로 5x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5x를 이쪽으로.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동주야, 좌변이 뭐가 되니? 8 되고요. 부등호 그대로 있고요. 몇 x 돼요? 2x. 양변을 뭘로 나눌까요? 2로 나눠. 그럼 x가 되고 이쪽은 뭐가 돼?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동주야? 그렇죠. x는 4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범위입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풀게요. 두 번째 부등식은 서영이가 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5x를 1로 넘길 거고 2를 1로 넘길 거야, 서영아.
그럼 5x가 1로 넘어가면 얘랑 만나서 뭐가 돼요? x가 되겠고 부등호 그대로 있고요. 2가 넘어가니까 뭐라고 쓸까? k 빼기 2 이렇게 써야죠. 그쵸? 자, 두 개를 썼어요. 두 개를 풀었는데 자, 두 개 풀었으니까 성빈아 이 타이밍에 뭐가 필요하다? 수직선이 필요하다. 확실한 걸 하나 써. x가 4보다 작아요. 작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작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얘를 그리는 거잖아요. k-2라는 애를 딱 찍어가지고 x는 그 녀석보다 크다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해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소라? 있어야 되지, 그지? 해가 있어야 돼. 심지어 정수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k-2라는 녀석은 소리가 해볼까?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왼쪽에 있어야지 당연히, 그치? 자, 왼쪽에 딱 k-2가 찍혀가지고 이렇게 찍혀서 x는 그거보다 크니까요. 자,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k-2는 4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될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이번에는 자, 겹치는 부분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겹치는 부분 안에 정수가 딱 두 개만 들어갔으면 좋겠대. 두 개. 윤지가 생각할 때 이 범위 안에 내가 정수를 딱 두 개만 넣을 수 있다면 그 두 정수는 반드시 얼마일까? 예를 들면 여기다 막 10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을까? 10이라는 정수를 집어넣을 수 없죠. 왜 없죠? 그렇지. 여기 4에서 끊어져 있잖아. 그치? 10은 저쪽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어? 그쵸? 그렇다면 이 빗금친 범위 안에 정수가 딱 두 개만 들어간다면 그 두 개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4에서부터 왼쪽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정수는 3일 거고요. 가해 듣고 있니? 3일 거고요. 또 그 내려오다 보면 또 얼마 나와요? 2도 나오겠죠. 그죠? 자, 4에서부터 작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3이 가장 먼저 들어올 거고, 그럼 그 다음 2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정수가 이제 1이잖아. 1은 요 안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1이 여기 안에 있으면 정수가 3개가 되니까.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돼? 바깥에 있어야지. 이렇게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뭐냐면 자, 우리가 궁금한 요 k-2라는 값이 하영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쏙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그렇죠. 1이랑 2 사이에 얘가 쏙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k-2가 1보단 어떻고? 크고 2보단 어떻고? 작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직선에서 우리는 k-2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를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관문이 하나 남았지? 뭘 판단해야 돼 이제? 이 판단해야지. 등호. 자, 등호를 넣어도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자, 계속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겁니다. 등호를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보라 했어? 올려놔 봐요. 1에다 올려놔 보고 2에다 올려놔 보는 거야. 봐봐, 얘를 움직일게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1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놨어. 가해가 봤을 때 지금 요렇게 해가 생기게 되면 이 범위 안에는 정수가 몇 개 있게? 여전히 2하고 3이라는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라고 하지 않았니? 아, 세 개라고 했니? 그 세 개가 누군데요? 1이요. 아니 1이 지금 들어간 건가?
얘는 지금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얘를 여 위에다가 올려놓더라도 여전히 색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범위 안에는 1이라는 정수는 못 들어간 겁니다. 여전히 이 범위 안에는 정수가 2, 3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동주야, 이 빨간 동그라미를 1에다가 올려놨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한다 못한다? 그러고 한다. 그쵸? 여전히 정수가 두 개니까. 그러므로 K-2가 1이 돼도 괜찮다. 그쵸? 1이 돼도 괜찮다. 그러면 여기에 등호 어때? 들어가야 돼? 빠져야 돼? 들어가야 돼. 1이 돼도 괜찮으니까. 1이랑 같아도 괜찮아. 등호 들어가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얘를 어디다 올려놔 볼까? 2에다가도 올려놔 봐야지. 그치? 자, 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2에다가 올려놔 볼게요. 자, 2에다 올려놨어. 그럼 이제 해가 요만큼이 되네. 요만큼. 성빈아, 요 범위 안에는 정수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 그렇죠. 3 한 개밖에 못 들어간 거죠. 그지?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해 못해? 못해.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이 위에 올라가는 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쵸? 여긴 등호가 빠져야 돼요. 여기 등호가 빠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범위를 찾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K에 대해 정리해줘야 되니까 세 군데다가 전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해줄게요. 그럼 가운데 K만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이쪽은 3이 되겠고, 이쪽은 4가 되겠고. 얘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자기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면 조금 변형시켜서 놔도 다 맞출 수 있어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등호 붙이는 거 있잖아, 그지? 그 등호 붙이는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면은 이 유형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연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199쪽으로 가볼게요. 아, 199쪽은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활용 문제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하필이면 또 소금물 문제야. 소금물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또 꾸준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소금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식이 있어야 돼요. 공식. 농도를 구하는 공식과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소라 혹시 농도 구하는 공식 알고 있나요? 그러면 농도가 어떤 뜻이죠? 소금물의 농도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응? 소금이 들어간 양? 그러면은 소금을 막 때려 박으면은 농도는 무조건 높은가? 물이 졸라 많아. 그럼 소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물이 겁나 많으면 농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죠. 그쵸? 농도 낮죠. 그러니까 농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소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전체 소금 물 중에서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쵸? 여러분 머릿속에 대강 알고는 있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다시 농도라는 것은 전체 소금 물 중에서 소금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느냐가 농도입니다. 그죠? 소금의 양이 많더라도 물을 더 많이 넣으면 농도는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농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 이거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 농도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치? 전체 양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근데 그걸 우리는 항상 농도를 우리가 퍼센트라는 단위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윤지야 뒤에다 곱하기 몇을 할까? 100. 그쵸? 퍼센트라는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곱하기 100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소금을 구하는 공식,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뭐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자리 바꾸면 이렇게 자리 바꾸시면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가 100이 되고 여기 자리 바꿨으니까 여기가 농도가 되고 여기는 소금물이 되고
그냥 조금 쉽게 외우라고 억지로 규칙을 만든 거예요. 두 글자는 두 글자끼리 바꾸고요. 세 글자는 세 글자끼리 자리 바꾸면 그럼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 이 두 가지 공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풀 수 있어. 농도 문제를. 자, 그럼 해봅시다. 우리한테 지금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는데 첫 번째 소금물은요. 얘를 A 소금물이라고 할게요. A 소금물은 8%짜리 소금물 300g 이게 있고, 두 번째로 B 소금물이라고 할게요. B 소금물은 14%짜리, 그러니까 농도가 14%인 소금물이 있는데 그 14%인 소금물의 양이 얼마인지 궁금해. 그러니까 그걸 뭘로 잡아요? X로 잡아야지. 그치? 내가 궁금한 게 14%짜리 소금물의 양이니까 얘를 X로 잡을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요 A 소금물 안에는 가혜야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을까? 아니 300g은 소금 물이고 8은 농도고, 이 농도하고 소금 물을 이용해서 소금의 양을 구해보라는 거야. 어떻게 쓰면 돼? 100분의 8 그렇지. 100분의 8 곱하기 300 계산은 얼마게? 24. 소금이 24g 들어있어요. A 소금물에는. B 소금물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B 소금물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을까? 동주가 해볼까? 요 공식을 쓰는 거니까. 그렇죠. 곱하기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100분의 14x g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A 소금물이랑 B 소금물을 섞었단 말이에요. 섞었어. 자, 얘네 둘을 섞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전체 소금의 양은 윤지야 뭐라고 써야 될까? 24는 그리고 100분의 14 그렇지. 여기 소금의 양과 여기 소금의 양을 합치는 거니까 요렇게 써야 되겠죠. 100분의 14 x. 자, 이게 A, B 소금물을 섞었을 때 전체 소금의 양입니다. 그러면 성빈아, A, B 소금물을 섞었을 때 전체 소금물의 양은 뭘까? A 소금물이 총 몇 그램 있었더라? 그렇죠. 300g이 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B 소금물은 총 몇 그램 있었더라? Xg 있었어. 그럼 얘네들을 섞었으니까 총 소금물의 양은 뭐예요? 야 300이랑 X를 합쳤는데 왜 갑자기 곱해요? 아니 200g이랑 300g이랑 섞으면은 6만 g이 돼요? 200이랑 300이랑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지. 근데 왜 곱해? 더 해야지. 뭐라고 써야 돼? 300이랑 x랑 더 해야지. 뭐라고 써야 돼? 그럼 그렇게 써야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두 개를 섞어 놓은 이 소금물의 농도는 뭘까? 다 써놨어 지금. 얘가 두 개 섞어가지고 소금물이고요. 얘가 두 개 섞어가지고 소금이잖아. 그지? 그러면 소금물 분의 소금에다가 뒤에 하영아 곱하기 몇만 하면 돼? 곱하기 100. 네, 요렇게 딱 해주면 이 거대한 식이 요게 바로 두 개를 섞었을 때 A하고 B하고 섞었을 때의 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 뒤에 곱하기 100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분자에 곱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어차피 분자 위에 쪽에 곱해지는 거니까 100을 갖다 곱해주세요. 얘한테 곱해주고 얘한테 곱해주고 분배해주세요. 이렇게 분배해주면 소라 분모는 똑같이 300 플러스 x고 분자가 뭐가 될까? 2400 더하기 그렇지. 이게 농도예요. 두 개 섞었을 때 농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걔네 둘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소금물의 농도가 9 이상 11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끝났잖아. 이게 농도니까 얘가
9 이상 10일 이하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이 농도를 나타내기 좀 어렵지만 농도만 나타내면 농도가 9 이상 10일 이하니까 딱 이렇게 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얘를 풀면 돼요. 자, 이거 풀 건데 가야 이거 풀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300만 곱해서는 안 돼요. 300만 곱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이 분모를 통째로 곱해야지 이게 통째로 없어지지. 그래서 식 전체에다가 300 더하기 x를 쫙 곱합니다. 그러면 9한테 곱해지겠죠. 9 괄호 300 더하기 x 이렇게 되고요. 부등호 그대로 있고요. 요거 가운데는 분모가 다 날라갔으니까 2400 더하기 14x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11에다가 300 더하기 x가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요 식을 풀어줄 건데 이거 3개 연결된 거니까 요렇게 둘 풀어주고 요렇게 둘 풀어주고 지난 시간에 한 거 둘씩 쪼개가지고 풀면 됩니다. 각각. 그래서 요 왼쪽 거부터 풀어보면 요 왼쪽 거는 넘어가면 5x 오른쪽에 5x가 되고요. 왼쪽은 2700에서 2400을 빼니까 300이 돼서 x는 60 이상이 됩니다. 자, 오른쪽 두 개 풀게요. 오른쪽 두 개는 11x니까 3x가 되고요. 이쪽은 3300에 2400이 넘어가니까 900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래서 따로따로 풀어서 이렇게 나왔고 강여가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 x는 10 이상 300 3,100 이하. 그치?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렵죠? 아빠 애들도 이거 풀어주니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어떻게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지? 소금물 문제가 뭐 아주 뭐 매년 나와 이건 아니지만 종종 나옵니다. 꼭 부등식 단원이 아니라 뭐 방정식 단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소금물의 개념이 어디서 들어갈지 몰라요. 뭐 2차 방정식 활용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금물에 대해서 요 공식하고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좀 풀어준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지금 부등식 활용 문제인데 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풀이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는 게 240번. 네, 24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40번은 일단 처음에 주어진 이 표가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런 표예요. 뭐 A 식품이랑 B 식품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A 식품은 뭐 핫바고 뭐 B 식품은 햄버거다. 이렇게 두 가지 식품이 있는데 핫바를 100g을 먹으면 그 핫바 100g 안에는 열량이 150kcal가 들어있고 또 단백질이 20g이 들어있어요. 이런 표입니다. 지금. 그쵸? 근데 문제는 이 표가 100g에 얼마가 들어있느냐로 나타낸 표라서 그러니까 100g당 성분을 나타낸 표라서 식을 세우기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무조건 100g당보다는 1g에 얼마가 들어있느냐가 있는 게 좋아. 만약에 지금 상황이 이런 거잖아. 100g에 150kcal의 열량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Xg에는 몇 kcal가 있다는 얘기야? 아니 뭐 좀 쉬운 숫자로 보이고 예를 들면 뭐 7g에는 몇 kcal가 있는 거야? 암산하기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100g에 150kcal가 있어요 보다는 자, 이 표를 통째로 우리는 1g에는 얼만큼이 있을까로 바꿔놓고 문제를 시작할 겁니다. 100g 당으로 나와 있는 표를 1g 당으로 바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값들을 전부 100으로 어떻게 버려? 가요 어떻게 할까? 나눠줘. 100으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표를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여기 A, 여기 B, 여기 열량, 여기 단백질인데 전부 다 100으로 나눠서 쓸 거야. 100으로 나눈다는 거는 소수점 2칸 땡겨준다는 얘기니까 요거 1.5가 되겠고 요거 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3.2가 되겠고 요거는 0.1이 됩니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1g당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을 지금 표현한 식이에요. 표현한 표예요. 그럼 얘를 보고 한번 대답해봐.
자, 성빈아, 만약에 A 식품을 내가 3g 먹으면, 아니 4g 먹으면 열량은 얼만큼 있다는 얘기일까? 1g에 1.5만큼의 열량이 있죠. 그럼 4g에는 얼만큼의 열량이 있을까?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열량에 음. 열량이 20은 어디서 나왔죠? 아니, 네가 햄버거 하나 먹으면 똥을 2번 싸. 그럼 햄버거 3개 먹으면 똥을 몇 번 싸니?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똥을 2번 싸. 아주 규칙적으로. 그럼 햄버거 3개 먹으면 똥을 몇 번 싸니? 그지? 별로 고민하지 않고 6번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봐봐. 내가 이 식품을 1g을 먹으면 열량이 1.5kcal가 발생해. 그럼 4g을 먹었으면 몇 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4배만큼 먹은 거니까 1.5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돼? 4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6kcal의 열량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다면 하영아, 내가 만약에 xg을 먹었어. A 식품을 xg을 먹었다면 그때 발생하는 열량은 뭘까? 그렇지. 1.5x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이게 편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g당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본격적으로 세워볼게요. A, B 식품 중에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강효가 A니 B니? A. 마지막에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A 식품을 내가 xg 먹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동주야, A, B를 합쳐서 지금 200g 먹었대요. A, B를 합쳐가지고 200g을 섭취했대. 근데 그 중에 A가 xg이야. 그럼 얘는 몇 g이란 얘기? 그렇죠. 200 마이너스 xg을 먹은 겁니다. B 식품은. 그쵸?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열량에 대한 식을 하나 세우고요. 단백질에 대한 식을 하나 세워볼게요. 자, 열량부터 봅시다. 열량은 자, 요걸 봐야 되겠지? 요거하고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걸 봐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A 식품은 1g당 1.5의 열량을 얻는데 A 식품을 xg 먹었으니까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곱해. 그럼 1.5x만큼의 열량을 얻었고요. 또 같은 방식으로 B 식품은 1g마다 3.2kcal의 열량을 얻는데 이거 이만큼 먹었잖아. 여기다 또 어떻게 해? 3.2를 곱해야지. 그치? 네. B 식품의 양에다가 3.2를 곱해요. 3.2 괄호 200 빼기 x.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소라, 이게 전체 내가 얻을 수 있는 열량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열량을 얼마 이상 얻었으면 좋겠대? 300kcal 이상. 그래서 이상, 300 이상.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죠? 자, 두 번째 거는 성빈이가 세워봅시다. 이번엔 단백질이니까 이제 요거 보면 되겠죠? 자, 이 0.2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 성빈아? 이거 A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지. A 식품을 1g 먹으면 0.2만큼의 단백질이 얻어진대. 근데 나는 A 식품을 몇 g 먹었어? 거기 안 써있다잉. 여기 써있다잉. A 식품을 몇 g 먹었어? xg 먹었잖아. 그럼 0.2에다가 x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그럼 뭐라고 쓸 거야? 플러스. 자, 그 다음에 B 식품을 1g 먹을 때마다 단백질 요만큼이에요. 근데 나는 B 식품을 이만큼을 저 먹었어. 어떻게? 곱해야지. 플러스 0.1 괄호 200 마이너스 x. 자, 그렇게 해서 단백질은 30 이상 얻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면 되겠죠? 이거 뭐 굳이 10 곱하지 마시고 그냥 분배법칙 하세요. 1.5x에다가 3.2가 이렇게 곱해지면은 64인가요? 아니 640이죠. 6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x.
그리고 이렇게 되죠. 나는 소수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면 10배 하고 푸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1.5x 마이너스 3.2x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럼 오른쪽에 1.7x가 됩니다. 그리고 300이 넘어오면 34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10배 10배 할까? 양변에 곱하기 10 하면 17이 되고 여기 공 하나 생겨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17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쪽을 17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자 요거죠. 이거 얼마게? 200 그지? x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열량에서 얻어지는 식이 되겠고요. 자 단백질도 풀겠습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분모 법칙하면은 0.2x 더하기 20 더하기 20 빼기 0.1x 이쪽은 30 그러면은 0.2x에서 0.1x 빼니까 0.1x고요. 20이 넘어가니까 10 되겠네요. 이렇게. 경주야 몇 배 할까? 10배. 그럼 여기는 그냥 x가 되겠고 여기는 뭐가 돼요? 100이 되겠지. 100. 이렇게 되니까 x는 100 이상 200 이하가 되죠. 그죠? x는 100 이상 200 이하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의 활용 문제고요. 뭐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식을 세우는 패턴은 비슷한데 문제마다 좀 특징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100g당으로 나와 있는 표를 1g당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이렇게 바꿔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고 숙제가 자, 개념 원리는 200조까지고 RPM은 어디까지냐면 102쪽까지입니다. 100부터 102쪽까지. 저번에 우리가 그 99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절대값 들어간 거는 빼고 풀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 절대값은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99쪽은 여전히 절대값 빼고 나머지 문제만 풀려 있으면 되고요. 100쪽하고 102쪽까지 이만큼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토요일날 1시 말고 2시 30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2시 30분부터. 근데 여러분이 숙제를 안 밀리고 잘 했으면 뭐 원래 끝나던 시간 원래 우리 아무리 늦어도 한 5시 전에 끝났었잖아요. 여러분이 숙제를 잘 했으면은 5시 전에 다 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뭐 숙제가 계속 밀려 있다거나 그러면은 5시를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잘 해가지고 2시 30분에 봅시다. 이제 인원이 좀 많아져가지고 토요일날 한꺼번에 수업하기 좀 힘들어서 둘로 나눠가지고 할게요. 평소랑 똑같은 스케줄대로 할 거다. 그래서 2시 30분부터 시작입니다. 토요일날은 요 길로 바로 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8시 1분인데 잠깐 쉽시다.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볼 사람들은 시험 보고 보강할 사람들은 보강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자리를